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필 성형외과 김인권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슴 성형,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는 싶은데 왜 망설이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가슴 성형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생각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걱정들 하시느냐? 부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거는 구형구축이라고 그러죠. 구형구축이란 뭐냐? 구축이란 말은 굳어서 이렇게 딱딱해진다는, 잘 안 쓰는 어려운 한자 용어예요. 굳어서 이렇게 딱딱해진다. 구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형 구형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네모난 가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두부처럼 세모난 가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가슴은 크고 작고는 있어도 누구 가슴이든지 다 둥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둥근 상태로 가슴이 이렇게 나무처럼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딱딱해요? 말랑말랑하지요? 구형구축이 온 가슴은요, 이렇게 나무처럼 딱딱해집니다. 가슴이 나무처럼 딱딱해져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참 좋을 겁니다. 원인을 알면 원인을 피하거나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구형구축의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봐도 돼요. 따라서 구형구축 원인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구형구축은 보형물하고 내 체질하고 맞지가 않아서 구형구축이 오지 않느냐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형구축이면 보형물이 딱딱해지는 걸로 알고 계세요? No. 구형구축이 와도요, 보형물은 처음 집어넣을 때나 마찬가지로 말랑말랑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가 딱딱해지느냐? 주위에 있는 내 살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막과 함께. 그럼 주위에 있는 내 살이 왜 딱딱해지느냐? 보형물하고 내 체질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내 살에서 거부 반응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가 구형구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딱딱한 가슴하고 살 수 있어요? 보형물을 빼내버려야 되겠죠. 그럼 보형물을 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형물이 딱딱해진 거라면 이거 보형물을 빼내자마자 바로 괜찮아지겠지만 내 살이 딱딱해진다고 했으니 보형물을 빼내버리면 돌은 납작해버린 주제에 또 딱딱하기까지 해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형물을 빼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도 언제 이렇게 딱딱했던가 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게 수술 전 상태대로 다시 똑같이 돌아갑니다. 모양이나 촉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요속을 뚫고 들어가서 관찰을 해봐도 수술한 흔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조직이나 세포가 옛날 상태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딱딱하게 조였던 막도 많이 상쇄가 되고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보형물이 들어와서 생겼던 구형구축이 보형물을 빼내니까 없어지는 걸로 볼 때, 아하, 구형구축의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는 이 보형물하고 내 체질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학설은 어떤 것이느냐? 수술할 때 출혈이 많게 되면 피가 고일 수 있겠죠. 고인 피가 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하게 되죠. 같은 이치로 출혈 때문에 구형구축이 일어나지 않느냐, 출혈이 많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균도 살아서 남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때문에 출혈이 구형구축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게 두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출혈이 구형구축을 일으킨다. 세 번째 학설은 어떤 것이느냐? 수술할 때 유방조직에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형구축의 확률이 엄청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여기 유방조직에 있는 유즙이나 또는 균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수술 부위로 나와서 구형구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학설이 세 번째 학설입니다. 즉 세 번째 학설을 요약하면 아마도 유방조직 손상 때문에 구형구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세 번째 학설입니다. 그 외에 네 번째 학설로서는 외부나 내부에서 어떤 균이 침입을 해서 이물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형구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네 번째 학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가지 학설 중에 약곡가슴 성형술은 두 번째, 세 번째 학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배꼽 가슴 성형은 출혈이 거의 없어요. 출혈이 거의 없다란 말은 출혈이 있어봤자 서너 방울 이상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수술하는 내내. 그런데 말입니다.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밑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출혈이 많게 되면 피주머니를 반드시 차야 된다고 그러죠.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밑선으로 수술할 경우에 출혈이 많게 되면 수술이 끝날 즈음에 양옆에 생사를 찍고 이런 관을 삽입해서 피주머니를 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배꼽 가슴 성형술은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주머니 찰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전혀 차지 않습니다. 배꼽 가슴 성형술은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학설, 출혈이 구형구축을 일으킨다는 학설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학설, 유방조직 손상 때문에 구형구축이 온다. 배꼽 가슴 성형술은 유방조직 손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배꼽 언저리에서요, 복부 피하지방을 통해서 바로 근육 뒤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방조직 손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학설, 세 번째 학설은 우리 배꼽 가슴 성형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외에 배꼽 가슴 성형술은 주로 인체에 안전하고 유익하기까지 한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가슴 성형술은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밑선으로 하는 코제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보다 훨씬 더 구형구축 확률이 낮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제 연구 결과입니다. 왜냐? 코젤은 수술한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형구축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코젤 보형물 안에 있는 실리콘 젤이 미세하게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어느 세월이 지나면은 터져 나와서 주위 조직하고 계속 반응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실리콘 젤은 이물질입니다. 바로 이 이물질하고 내 살 조직하고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은 구형구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젤은 수술한 뒤에 바로 괜찮다고 해서 구형구축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구형구축 확률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식염수 보형물은요, 수술하고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내에 구형구축이 안 일어나면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식염수 보형물은 이 주머니하고 내 체질하고만 반응을 하는 것이지 식염수 자체가 우리 인체하고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인체에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리식염수 보형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구형구축이 안 일어나면 완전히 구형구축에서 해방이 되고 앞으로도 구형구축에 대한 염려를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배꼽 가슴 성형 수술을 하시는 분들 식염수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구형구축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배꼽으로 가슴 확대 수술하시는 분들은 구형구축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으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